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저희 이제 드디어 고2가 되는데요. 고2 과정에서 겨울방학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제 예비고일 때도 어머니들이 겨울 때 2월까지 아마 되게 빡세게 국어를 시키셨을 건데, 저희가 이제 고2 준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뭐 문법도 해야 되고 고전문학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학년 때 지금, 겨울방학에가 가장 많이 국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가 개강이 되면, 자, 작년 1년 동안 어머니들 보셨듯이 학기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신 하다 보면 다시 내신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짚어야 되는 것들을 방학 때밖에 못 하는데, 저희가 1학년 1학기 내신은 그나마 그냥 어떻게든 내신하고 그 암기하고 하면 따라올 수 있는데, 2학기부터 아이들이 슬슬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신이지만 그게 암기로는 커버가 안 되는 파트가 있고 2학년에 올라오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1년 내내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뭐 비문학도 들어가고, 비문학이 이제 그 아이들 모의고사 본 거에서 반영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1학기는 현대문학이고 2학기는 고전문학이고, 문법도 1학기 현대문법, 2학기 고전문법 나눠져서 가는 건데, 2학년 때는 아예 이렇게 나눠져 버리잖아요. 1학기가 모든 학교는 다 문학으로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학기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독서라고 이제 비문학 파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좀 정시를 학교에서 수능을 좀 대비해준다, 막 그런 학교들은 여기에 엄매 파트를 집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엄매가 이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과를 선택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아예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문법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뒤에서는 학교마다 달라지는 거를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거의 대부분 학교들은 독서를 깔고 있어요. 1학기 문학에 2학기는 독서. 그리고 3학년 때는 니네 엄매하고 화작 중에 좀 선택을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수능에서 저는 엄매를 볼 거예요, 이제 화작을 볼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가 수능에서 엄매를 봐도 학교 애들이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하면 내가 수시를 버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화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거 아이들도 그렇고 과목 선택할 때 많이 문의들을 주시는데, 저희가 내시는 그거잖아요. 머릿수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일 때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도 어머니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한테도 일단은 머릿수가 많은 학교 가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선생님 청담고에서, 청담고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왜냐면 걔네는 100몇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또 나눠져요. 2학년 때 문과 이과가. 그러면 정말로 이과에서 1등급이면 전체 4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등급이. 그런 학교는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일단은 명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은 일단 명수기 때문에 너의 취향과, 선생님 저 이거 하기 싫어도 명수가 많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선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초에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문법에서 이제 아이들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화작을 선택을 해요.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화작을 선택을 해서 이제 내신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수시를 노린다, 3학년 때도, 그러면 화작으로 가고, 어차피 문법은 학원에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겨울방학에 여름방학에 계속 문법이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 엄매에는 좀 기초를 다져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애는 이제 뭐 화작은 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여기까지 수시를 잘 정리를 해오다가 3학년 때 내신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불안하셔도 내신은 내신답게 그때 가서 또 빡세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수 많은 대로 선택하자고 아이를 설득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죽어도 못해, 이걸 할래요 해가지고 미끄러져갖고 이제 의대 가는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좀 그때는 선택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화법과 작문이라고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교과서를 쓰시지 않으세요. 이 독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화법과 작문인데 교과서에 있는 거대로 이게 지문을 내잖아요. 그럼 문제를 낼 게 없어요.
선생님이 창작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낼 수가 없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을 내실 때 문제를 창작하시는 학교는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모의고사 지문 있잖아요.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지문을 그냥 갖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시간에 그걸 읽고 그냥 풀어야 되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답게 해야지만 성적이 나오거든요. 내신은 내신답게 하는 게 뭐냐면 범위가 나와야죠. 범위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반복해갖고 심화시키고 외우게 해가지고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문법은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만 외우고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예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능에서도 고3 애들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게 이거를 해라.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거 화작을 선택을 하면요. 화작은 그냥 또 다른 비문학과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게 두 개로 안 나눠지고 그냥 하나로 화법, 작문, 문법 나올 때 있었잖아요. 지금 고2 애들이 모의고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3학년 때부터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이 화작은 그냥 주워 먹는 문제예요. 화법, 작문, 문법. 그런데 고3이 돼서 이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면 훨씬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또 다른 비문학이에요. 이 지문 자체가 길어지고요. 아주 디테일해요. 그래서 섞여 있을 때조차도 저는 아이들이 1번부터 차례대로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게 안 풀리면 안 넘어가요.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나쁜 버르장머리냐면요. 수학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수학이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절대 못 넘기거든요. 그리고 1번부터 차례대로 푸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화법 작문이 앞에, 저 2학년 때 모의고사도 화법 작문이 앞에 나올 거예요. 화법 작문 나오고 그다음에 문법이거든요. 근데 화법 작문은 되게 디테일해요, 문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자마자 집중력은 언제부터 살아나냐면 한 15분 이후부터 집중력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화법 작문을 죽으라고 읽고 있어요. 그럼 화법 작문 문법이 화작문이 앞에서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20분이거든요. 20분 안쪽으로 풀어내야 뒤에가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45문제를.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20분을 잡아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심화 수업할 때 이제 겨울방학마다 이제 제가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이들한테 그걸 갖고 싸워요. 제발 1번부터 푸는 게 아니고 너 네가 잘 풀 수 있는 거 먼저 푸는 거다. 모의고사를 보시면 각 파트가 다 있잖아요. 문학도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고 비문학도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찐 문과잖아요. 비문학도 뭘 빠뜨리냐면 기술하고 과학이 나오면 그냥 맨 끝으로 빠뜨려요. 왜냐면 오답을 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뭐부터 푸냐면 문학 먼저 푸는 거예요. 문학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거 먼저. 그래서 애들한테 시험지를 쫙 넘겨보고 그 다음에 네가 가장 자신 있는 지문이 딱 나오면 그거 먼저 풀어라. 한 15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살아나면 다시 앞으로 와서 화작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화작문을 20분 내에 15분 안쪽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화작문이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예비고3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인데 거의 대부분 남자애들 지금 이제 그 고2 때 미리 이제 하는 애들 걔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법 외우기 싫거든요. 요거는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머리로 생각할 때는 저는 화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남는 애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읽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런데 화작을 하는데 망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풀 때도 모의고사 풀 때 거의 20분, 15분 항상 남는 아이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간이 딱 맞거든요, 마킹까지 하면. 이게 영혼이 이렇게 가출한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이제 연습을 시켜도 뭐 한 세트 겨우 이제 풀어내고 뭐 2세트 남아요 하는데 이거 푸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좀 힘들긴 하나 수능 시험장에서는 저희가 수능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내에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엄매를 선택하셨다가 이제 고3 때 6월 막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6월까지 봤는데 얘가 이제 뭐 계속 두세 개씩 계속 틀린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그냥 갈아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역은 안 된다는 거죠. 화작을 하다가 엄매를 방학 때 갈아타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시에서는 저희가 뭐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입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다가 나중에는 해보다가 막판에 가서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얘를 시키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얘로 갈아타시는 거죠. 예, 그거는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2학년 때는 이제 1학기는 문학이고 독서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지만 내신에서 고득점은요, 그 2학년 때는 가장 어렵거든요.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여기서는 개념으로 승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념 그 설명들을 개념 잡아주는 그 수업을 방학 때마다 하는데 여기서 빛을 발하는 수업이거든요. 1학년 때는 아이들이 그 필요성을 모르는데 2학년 문학이 들어갔을 때 아, 이래서 선생님이 맨날 개념 하셨구나 라고 아이들이 그 인정을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저희 나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문학 내신의 출제 경향은요, 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뭐 문학을 좋아했던 아이들조차도, 야, 1학년 때랑 그 시험 난이도가 다르네요라고 체감을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뛴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쓰는 용어라든지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져요. 1학년 때랑 다르게. 그래서 훨씬 어려워지고, 전범위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1학년 때는 1학기 때는 현대문학, 2학기 때는 고전문학 이렇게 나눠지는데, 2학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섞어갖고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문학 작품, 문학 그 교과서 내에 다 파트별로 문학 작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섞어서 보시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걸 만족하지 않으시고 부교재를 쓰세요. 그래서 부교재로 뭐 문학을 하면 부교재로 비문학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1학기 때부터 이제 전범위를 같이 보는 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작품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좀 요즘에는 얍삽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모두 고르시오 유형으로 등급을 결정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이게 많은 학교에서 썼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 실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국어를 선행을 많이 하고 오세요. 요즘에는 중2 때부터 고등부 뭐 국어 막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내도 등급 결정이 안 되니 모두 고르시오를 거의 5문제 가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3개는 2개 고르는 거, 2문제는 3개까지 고르는 걸 내세요. 그럼 거기서 등급이 갈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쫄지 않고 나 3개까지 했어. 그러면 알면서도 이제 틀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하면 이제 맞는 거. 그래서 등급 결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시험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2학년 문학작품답죠. 그 선택지 자체가 그냥 다 이거 고전시가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시가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보세요. 서술형인데요. 가로 뚫어놓고 서술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애들이 딱 보면 헉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의 이제 출제 방향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이 아이가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요. 시험 시간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지가 이 정도는 돼야 1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문제를 푼대요. 근데 국어는 그렇게 했다가 망해요. 1등급이건 6등급이건 간에 이 시험지가 1등급인 이유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보세요. 얘가 이거 몰라갖고 여기다 써놓은 거 아니고 이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쓰면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문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이제 출제 경향은요, 어머니들이 2학기가 독서라고 하니 여름방학 때 이제 막 독서만 엄청 시키세요.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비법 막 있는 그런 강의들 있잖아요. 2학기가 독서다 보니까 여름방학 4, 5강을 그걸로만 집어넣으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얘네 2학년 때부터는 방학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전 범위를 그냥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수능에서 엄매를 안 할 거니까 빼버려. 뭐 2학기 때 엄매가 아닌데 뭐하러 문학을 그 문법을 듣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얘네는 지금 2학년이니까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전 범위를 다 건드려주는 수업들을 들으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야지 학교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 2학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학기에 보세요. 2학기에 독서를 집어넣고 엄매를 안 한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저희 1학년 때 문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문법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문법을 건드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가갖고 엄매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얘 화작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또 고3 때 수능 때까지도 얘는 문법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에서 화작하려고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요, 어머니들 내신은 내신 때만 하시면 돼요. 저가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지만 그냥 저의 철칙은 뭐냐면 내신 때 내신은 그냥 정확하게 내신답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신에서 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개념을 깔아주시면 돼요. 방학 때. 그런데 개념이란 뭐냐면 그냥 아이가 방학 때마다 파트별로 다 한 번씩 다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분야의 감각이 죽지 않게 다 건드려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이세요. 왜냐면 진도를 안 빼세요. 요즘에는 학원을 되게 많이 겨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조차도 아직 좀 있으면 이제 시험이잖아요. 다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범위도 안 나오고 시험에 뭘 나갈지를 진도도 안 빼세요. 그래놓고 학교 선생님들은 진도 빼려면 그냥 확 빼버리시잖아요. 저희는 대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렵게 하시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애를 먹이세요. 진도를 안 빼시고요. 교과서에서 한 3개 정도 나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외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특이라든지 고3 애들 보는 수특 있잖아요. 수특, 수완.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특과 수완이 비문학 질문 들어오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학교에 내신은 제가 책임지고 성적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학 때 먼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학 때는 비문학을 하신다라면 좀 수능에서 비문학이 쉬워졌다 하지만 그건 N수생들이에요. 고3 아이들한테는 쉬워지건 안 쉬워지건 상관없이 그냥 어려운 거거든요. 국어 과목은. 그래서 비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독해법 위주로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독해법을 가지고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 다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에 대해서 내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은 그냥 완벽하게 다 커버를 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서는 문제도 별로 없어요. 시중 문제. 왜냐면 얘네가 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교과로 들어오는 게 학교에서 쓴 지가. 그러니까 그냥 출판사에서도 내신 뭐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다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 외우는 방법을 아니까 빈칸 뚫어서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 이제 만들어주고 킬러 문제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내신 때 내신답게 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신 상태에서 뭐 교과서 2개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너네한테 안 알려줄 건데 뭐 외부에서 낼 거야 라고 이제 하시면 저는 그냥 학교에 바로 전화해요. 내신은 내신답게 가셔라. 이제 우리 애 서울대 갈 건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책임지실 거냐 하면서 컴플레인 해갖고 범위를 받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치열하게 아이들하고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요. 방학 때는 내신에서 나오기 위한 개념 있잖아요. 개념을 탄탄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학 대비하려고요. 저는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시 100개랑 소설 80개인데요. 이거는 개념으로 승부하시면 아이들이 2개 선지 남겨놓고 찍었는데 틀렸어. 이런 말 안 해요. 찍는 게 아니고 알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소설에서 이 개념은 수능에서 내신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고3 아이들 겨울방학 때 모든 강사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개념 수업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들은 절대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인법을 사용했어요. 의인법을 사용하면 나타난 효과가 뭐니? 거리가 가까워 멀어? 친근감을 주니 안 주니? 이런 건데 선생님 의인법하고 거리감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러거든요. 이게 연계가 안 돼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거리가 가까운지. 그래서 이거를 저하고 예비 고1 때부터 들었던 아이는 한 2번 정도 들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2학년 문학 개념 수업에 2학년 수업에 내신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 얘가 선지가 뭐가 틀렸니 말해봐. 그러면 아, 얘하고 안 맞고요. 이렇게. 그게 승부처예요. 그게 수능에서도 아이들이 찍지 않는 방법이고 감으로 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감으로요 하면은 수업 시간에 벌금 5만 원이에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감으로요 5만 원. 몰라요 4만 원. 정해놨거든요. 금기어가 있어요. 제 수업에. 그래서 아이들이 혹 하는데 이제 그러면 숙제 안 하고 테스트 안 보고 금기어 사용할 엄마 아침에 올 때 이제 1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저희 사회는 돈으로 되는 사회다. 그러면서 숙제 안 해도 테스트 안 봐도 금기어 다 말하고 싶으면 나한테 10만 원 내면 제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기어예요. 그거는 몰라요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문학 개념을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 제발 그 시대순 정리 막 이런 거 하는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수업이 뭐 시대별로 정리할게요. 현대시 시대별로, 고전시가 시대별로 정리. 시대별 정리의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설 전문 다 한다고 걔가 그거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발 책 좀 읽지 마.
구선생 입에서 책 읽지 말라는 거. 예비고일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해요. 방학 때 엄마가 책 읽으라고 그러면 엄마 저 잘래요. 그래.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책 읽으라고 하시지 말고요. 문제를 풀리세요. 아이가 국어 문제 풀기 싫다 그러면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푸실지언정 책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책 읽을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입시 관련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심층전 전문은 몰라도요. 옆에 나온 지문만 잘 분석하면 되거든요. 저도 모의고사 풀 때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소설이 나올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못 푸나요? 다 풀어요. 100점 맞아요. 옆에 나온 지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는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래. 뭘로 푼다? 시력이에요. 시력. 옆에 나온 지문을 똑바로 보고 옆에 나온 문제만 풀면 되는데 지문 내에서만 풀면 돼요. 해석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동생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논술은 저는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입시에선 논술을 하시면 안 돼요. 국어는. 창의력이 좋은 아이들은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독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 지문을 분석해서 써라 그대로만 봐야 되는데,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문제 풀면 다 오다. 그거를 그 버릇을 고쳐내는 데는 한 6개월을 저하고 뒤지게 싸워야 돼요.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논술하고 해서 이렇게 논술 보내지 마세요. 책 읽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리셔야 돼요. 그게 대학 가는 지름길이에요. 저희 고2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동생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에만 맞춰진 거, 내신에만 맞춰진 거, 수능에만 맞춰진 수업만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방학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방학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예비고일들은 11월부터 2월까지 거의 4달을 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는 2달밖에 없거든요. 그 2달 내에 뭐 해야 되냐면 예비고일 때 이미 들었는데 고2 때 중요한 것들을 엑기스만 가지고 다시 한번 퍼부어줘야 되거든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시간 낭비 없이 갈 수 있는 수업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아이들을 여러 해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다음에 준비할 때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만 갖다가 제 커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겉으로 보시기엔 선생님들 커리가 비슷하지라고 하시지만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세요. 저랑 커리 같은 선생님들 없으세요. 네. 그냥 현장에서 제가 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낯선시 독해법인데 그냥 작품 위주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독해를 할지를 그 수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현대시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애들한테 연필을 들려가지고 문의를 치게 하면서 밑줄 치고 수업을 그 문제 풀어오는데도 근거를 1, 2, 3, 4, 5번을 지문에 다 찾아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비문학은 옆에 선택지를 1, 2, 3, 4, 5번 근거를 지문에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시도 그렇게 해오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기가 막혀요. 아니 시를 선택지 5개를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문 내에서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해법을 알려줘요. 고전시 가도 작품은 뒷선이고요. 저희 일단은 고전시 그 어휘부터 외울 거예요. 1학년 때 저랑 외웠던 애들은 한 100개를 그때 한 4개월 동안 외웠거든요. 지금 보면 한 2, 30개 정도 기억을 해요. 그걸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휘만 갖고도 있잖아요. 긴 가사부터 해고 고전 소설까지 다 독해가 돼요. 걔는 그거 어휘에 대한 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독해법이에요.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작품을 정리하겠지만 어휘 위주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2학년 때 필수 가사 10개가 있거든요.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가사 10개하고 연시조 이런 거 중요 작품 정리 들어갈 겁니다. 자, 비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교재 이 용어가 손으로 읽는 비문학이에요. 절대 그 숙제를 해왔는데 문제만 풀어갖고 오는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남겨가지고 다시 지문 분석에 밑줄 치게 하는데 아이들이 밑줄 치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줘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머니들. 아이들 풀 때 한번 옆에서 지켜보세요. 1, 2, 3, 4번 4개의 문제가 있다고 치면 얘가 지문을 읽고 문제 풀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를 봐보세요.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지문을 저희 아이는 읽는 속도가 느려요. 1등급과 6등급의 읽는 속도 차이는 몇 초 차이밖에 안 나요. 1분 차이도 안 나요, 언니. 애들 지문 또 되게 빨리 읽어요. 저보다 빨리 읽어요. 그런데 이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한 번 읽었는데 개떡같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왔다 갔다를 막 2, 3번씩 해요. 거의 10번 가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걔는 그냥 푸는 것만 봐도 6등급이에요. 그런데 1, 2등급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읽을 때부터
그걸 알아요. 어디다 밑줄을 치고 아 여기 포인트가 얘니까 문제가 나오겠네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이 횟수를 줄이잖아요. 그럼 독해하는 속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독학원 이런 데 보내실 필요가 없이요.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제발 글을 빨리 읽는다고 문제 빨리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고3 아이들한테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접속사 위주로 일단 1단계는 접속사 위주로 그러나가 있으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나가 있으면 밑줄을 앞에다 칠래? 뒤에다 칠래? 그러면 뒤에다 쳐야죠. 그러면서 앞에다 쳐놨어요. 보면서 이씨 막 이러거든요. 읽으면서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될 정확하게 밑줄을 치는 거고요. 밑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문이 있는데 밑줄을 하나도 안 치고 문제 풀러 가잖아요. 그럼 다시 왔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읽을 때 2분이 걸렸다 쳐봐요. 그럼 들어와서 문제 풀 때는 그거의 반, 1분 만에 지문이 보여야 되거든요. 밑줄을 안 쳐놓은 애들은 다시 또 읽는 거예요. 아, 그거 아까 어디 있었는데 이러고 있죠. 그럼 시간 잡아먹는 거거든요. 한 번 읽을 때 밑줄을 정확하게 치고 정확하게 쳐야 돼요. 어디다가 아무 데나 치면 안 되고. 그걸 연습시키고 내가 지문 한 번 읽고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중에 한 번에 풀 수 있게.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처음에 고3 아이들 수업 들어갈 때 제 교재가 뭐냐면 수능 기출을 풀어요. 수능 기출에 이제 그 교재 타이틀명이 출제자의 뇌구조예요. 출제자가 어떻게 어떤 뇌에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문제가 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계속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문제가 지문에서 왜 보여주겠어요? 그걸 알면 지문을 읽을 때, 아,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네. 이게 보여요. 그러면 문제 지문 읽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이들한테 처음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여기부터 이제 애들을 잡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를 보여주면서 방학 때는 이제 내신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방향 잡아가면서 비문학 할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 저는 겨울방학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의문부터 해가지고 뭐 중세 국어 파트까지 싹 다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 나가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내신 기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부터 해가지고 수능 기출까지 싹 다 풀려요.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갈 수 있는 거 세 가지고요. 요게 이제 독서 2학기 독서 내신에서 제가 쓰는 자료인데요.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빈칸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자료예요. 제가 만든 문제들이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단락별로 이해를 시키는지 내신은 독서는 무조건 지문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지문이 있다고 해서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읽고 풀잖아요. 내신인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독서가 내신이다 그러면 걔네는 몰라서 못 푼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내신임에도 시간이 없어서 놓쳐버리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문을 그냥 싹 다 머리에 암기하고 들어가요. 옆에 선생님 지문이 나오잖아요. 지문 나오는데 그거 보고 문제 푸는 순간 시간은 부족한 거거든요. 싹 다 외우고 들어갑니다. 외우는 방법들이에요. 제 자료들이에요. 네, 이렇게 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비 고위 과정이 이제 고3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연결점이고 2학년이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의 아주 핵심적인 과정,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2학년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교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겨울방학에 한 국어를 2-3개 정도, 그러니까 인강 하나 듣게 하고 대형 강의 하나 듣게 하고 소형 강의 하나 듣게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하고 합의가 되셔야 되고요. 문제는 제 수업에 들어왔는데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보는 게 이거거든요. 완성도. 그래서 이거는 매 테스트가 계속 있을 거예요. 고전어휘 테스트, 문법 테스트 매번 들어가고 애들이 야, 방학 때는 정말 테스트 때문에 미쳐버리겠구나 막 그러면서 저하고 계속 수업했던 애들은 내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내신 때도 어마어마한데 내신 때보다 더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게 방학이에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개념들이 엄청 많은데 애들을 개념 외워야 되면 외우나요? 안 외워요. 걔는 뇌를 열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뇌를 열어서 넣어주는 방법은 테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럼 테스트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게 패는 방법이고요. 어머니들은 이걸 보시라고요. 제가 설명회 때마다 어머니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숙제 완성도거든요. 각 학원에서 숙제 완성도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스트를 보시고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완성도를 보시고요. 얘가 2번 정도 완성도가 100%가 안 나온다면 용돈을 끊어버리세요. 그랬는데도 또 안 한다. 그냥 문을 잠궈버리세요. 이거는 그냥 등골 브레이커예요, 어머니. 그냥 돈을 주고 학원에 그냥 저 용돈 주시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저 그렇게 말해요. 너 학원에 뭐 나 용돈 주러 왔니? 땡큐라고. 그런데 완성도가 100%가 안 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그죠? 막 국어를 3개를 보내는데 2개는 하는데 하나는 안 해. 그럼 그 학원은 끊어주셔야 돼요. 과제가 완성이 안 되면 학원에서 거의 한 30%밖에 못 받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과제를 안 해오잖아요. 등급이 안 나와요. 그거는 100%이기 때문에 저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기회를 줬다가 숙제를 계속 안 해온다고 어머니들이 남겨서 해주세요. 남겨서 하는 거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채점을 하고 오답하고 자기가 고민해보고 그 시간이 없으면 남아서 하는 거는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푸는 거예요. 그 제가 노리는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숙제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주 어머니들이 아주 호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저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검사를 하잖아요. 하면서 아주 제가 막 뭐라고 맨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시 보면 돼요. 제시 보고 제시는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남겨서 계속 리테스트 뭐 3차, 4차까지 보면 되거든요. 요거는 또 돌려서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첫날 뭐 못 봤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또 보고 계속 누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거는 습관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3개, 4개 보내지 마시고요. 한 학원을 보내셔도 정확하게 100문제, 150문제여도 정확하게 아이가 해갖고 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따라서 이제 아이 성적이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될 겁니다. 자, 방학 때는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의고사는 잠깐만 안내를 드리면요. 요게, 방학마다 제가 고민을 하는 수업이에요. 깔까 말까. 정규 수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파트를 다 할 거예요. 하고, 요거는 선택사항이세요. 정규를 들어오고, 정규 안 들어오고 요거만 좋다고 요거만 방학 때마다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 멀리서 전국에서 오시는데요. 일단은 제 수업 듣는 아이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수업이고 한 수업에 10명밖에 못 받아요. 왜냐면 소수로 하는 거고 제가 직접 1대1로 클리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이들이 1년을 내신만 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뭐 2학년인데 모의고사를 뭐 벌써 해. 하지만 모의고사 내신 잘하는 애가 모의고사 잘하고 모의고사 잘 나오면 내신도 잘 나오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 방학하고 딱 들어오면 많게는 7, 8번까지 아니면 5, 6번 정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2번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들어오면 80분을 제갖고 문제를 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니 3시간 수업료에 대한 거를 내시는 거예요. 3시간 들어와서 하니까. 그런데 와서 80분을 아이가 문제 풀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풀어오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럼 2시간 분만 받아라 이거죠, 비용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걸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 줘요. 주고 풀어와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절대 하지 않거든요. 모의고사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 고3 애들 뭐 여기 다 자료 갖고 있는데 안 주는 이유는 제가 피드백이 안 되는 숙제는 절대 내주지 않아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숙제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보여주기예요. 저도 보여주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언니. 그래서 이거는 들어와서 푸는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주면 걔가 80분에 어떻게 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네는 80분 재고 풀었다 하지만 80분 내에 눌러놓고 화장실 똥 싸러 갔다가 눌러놓고 커피 한 잔 마셨다 별짓거리 다 하거든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풀어내는 거거든요. 제 앞에서 문을 푸는 거예요. 80분 OMR 마킹까지 하면서. 그러고 앉혀가지고 1차로 이제 해설지 주고요. 요거 분석표를 쓰게 해요. 분석표인데 틀린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틀린 것만. 해가지고 여기서 틀린 것만 보시면 기가 막힌데요. 이게 분석표 보시면 어머니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애는 현대시를 못해요가 아니고 거기에서 얘 중에 얘만 틀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요 비문학을 뭐 과학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유형이 지문마다 다 반복이거든요. 갈래만 다른 거지 문제 유형 같단 말이에요. 걔는 비문학에서 세부 내용 파악만 틀리는 아이인 거예요. 이게 잡혀져요. 틀리는 유형만 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잘 아셔야 돼요. 얘가 과학을 다 틀리는 거 아니고 얘만 틀린다니까요. 여기서 세부 정보 이렇게. 그럼 얘가 약점 유형이잖아요. 집에 갈 때 그 세부 정보만 틀린 거 가지고 그럼 세부 정보만 50개의 문제를 줘요. 그 아이들이 땡큐 감사합니다. 왜냐면 맨날 저한테 막 몇백 문제 받다가 바본 거죠. 왜냐?
세부 내용 파악만 줬지만 여기에서 세부 내용, 여기에서 세부 내용이잖아요. 50문제지만 지문이 50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이의 약점력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내면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한테 필요한 방법을 알려줘요. 너는 문학부터 풀자. 비문학에서는 뭐부터 풀자. 이렇게. 아이가 뛰어넘을 수 있게. 한 문제가 1분 이상이 걸리잖아요. 체크하고 넘겨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고 시간 내에 어떻게 푸는지 돌아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국어는요, 한 문제가 안 풀리면 넘겼다가 다시 오잖아요. 보여요. 그게 국어예요. 수학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잡아낸 수업이고, 그 모의고사에서 자신감이 이제 엄청 올라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는 못 받고, 수업이 깔리면 어머니들이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예비 고의는 화요일, 수요일 이게 계약을 해도 가는 시간이거든요. 6시로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보내주시면 시간 낭비 없이 탄탄하게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